네, 이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넷 이어서 할게요. 알렉스넷은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입력이 이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그 챌린지를 위해서 그 입력 필터의 입력 그 구조가 224 by 224예요. 224예요. 이미지넷에서 그 들어오는 입력 크기를 224 by 224로 정형화해서 그거를 이렇게 네트워크로 태우는 구조예요. 그래서 입력 크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때 당시에 12년도에도 그 GPU가 아직 크게 발전되지 않은 때여서 요 두 구조로 나눠서 그룹으로 나눠서 요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연산을 좀 분산시켰다. GPU 두 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1000개의 클래스를 이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성으로 하면은 11 x 11 컨볼루션 필터, 5 x 5 컨볼루션 필터, 3 x 3 컨볼루션 필터들을 사용하고, 맥스 플링 연산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치게 돼요. 그리고 60 밀리언 100만이죠. 그러니까 100만, 1000만, 6천만 파라미터가 사용이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요거의 키 컨트리뷰션은 이렇게 평행적으로 GPU 트레이닝이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렐루 액티베이션이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드랍아웃이 행해지고 그다음에 이미지 오그멘테이션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뒤에는 요거의 기술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활성화 함수들을 보시면은 요 시그모이드, 탄H, 렐루는 요렇게 생겼죠. 근데 여기서 발견된 게 어, 그 렐루를 사용하는 게 탄H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 더 빠르다. 그리고 정확도도 심지어 더 좋다라는 거를 밝혀냈어요. 그래서 렐루가 잘 맞는다는 거죠. 영상 인식에 CNN 구조에서는 렐루가 탄H보다 더 잘 맞는다라는 거를 밝혀냈고, 물론 탄H가 더 좋은 그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근데 이쪽 영상 쪽에서는 렐루가 더 좋다라는 거를 밝혀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활성화 함수들이 있는데 시그모이드는 우리 배웠었죠.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요 탄H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렐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렐루를 계산한 리키렐루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물론 0보다 미치면은 다 0으로 비활성화를 시키는데 그거에 아니라 0보다 작을 때도 그 0보다 얼마나 작은지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 겁니다. 물론 0보다 미세하게 작은 거랑 0보다 많이 작은 거랑 물론 차이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값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거에 차이를 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는데 얼만큼 잘못했는지를 알려주면은 그 정도를 좀 줄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렐로가 설계가 됐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맥스아웃 요런 또 수식에 의해서 설계된 활성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엘루라는 활성화 함수도 있습니다. 구조는 0보다 크면은 이렇게 그리고 0보다 작으면은 요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설계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각각 중요한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더 성능이 좋다 뭐 이런 이론을 가지고 나온 거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새롭게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적용할 때 이런 것 중에서 좀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은 어떤 게 더 적합한지 그런 거를 알아내실 수 있고 성능을 더 개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활성함수를 새롭게 만드는 게 이런 딥러닝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론 분야 중에 하나여서 뭐 이런 게 대표적으로 쓰인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드랍아웃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드랍아웃. 드랍아웃은 그 오버피팅을 억제하는 기법 중에 하나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드랍아웃은
이 컨볼루션 전체 이 연결 중에서 훈련 시에 일부 레이어를 끊어놓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중치를 0으로 해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드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그 활성화 함수 이 연결 있죠? 요거를 끊어놓고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 예, 이러면은 좀 더 페널티를 가해서 훈련을 시키면은 남아있는 그 가중치 값들이 더 완강해질 수 있다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드랍아웃을 적용하면은 성능이 더 좋아진다. 특히 오버피팅이 성능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뭐 프로그램 코드로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요 드랍아웃을 적용한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U1이라는 매트릭스랑 H1이라는 매트릭스랑 이제 곱하는데 이 U1을 랜덤하게 발생시켜서 확률 P보다 작으면은 요 랜덤한 값의 일부가 0이 되겠죠. true, false에 의해서 이제 0이 돼요. 그래서 U1이랑 H1이랑 곱하면은 0이 아닌 부분과 0인 부분, true, false니까 이 H1이 0이 그 true, false로 나눠져서 일부 영역은 true 값이 적용이 돼서 그 값이 그대로 사용이 되고 일부 값은 false가 적용이 돼서 0으로 세팅이 돼가지고 사용하지 않게 돼서 그 H1을 드랍아웃 시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H2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세컨드 드랍아웃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뉴럴넷을 신경망을 구성했다는 거 이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오버피팅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죠. 예,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데이터에 비해서 과도하게 크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좀 늘리면 된다. 데이터를 늘리는 방법은 데이터를 더 많이 채집해도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에 어떤 변이를 가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변이 방법들이 있죠.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렇게 시프트 로테이션 회전시키는 방법도 있고 일부 영역을 이렇게 확대시키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데이터 변이 방법들이 있어서 이거를 통하면은 데이터셋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이미지 데이터 셋 여기 오그멘테이션을 적용한 이미지 데이터 셋에서 레이블인 캣과 해당하는 이미지 오그멘티드 된 이미지를 로드해 가지고 CNN을 훈련시킨 다음에 최종적인 프리딕션 확률 소프트맥스로 확률을 구해진 값과 이 캣에 대한 정답 레이블인 원활 인코딩 방식이랑 비교해 가지고 로스를 계산해서 다시 오차 역전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예,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뭐 트랜스폼된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오그멘티된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방식 중에 호리존탈 플립이라는 방식이 있죠. 이렇게 수평으로 뒤집는 방식. 그리고 랜덤 크랍, 랜덤하게 크랍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케일, 키운다. 그래서 이렇게 랜덤 크랍 앤 스케일이라는 방식이 또 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테스팅 할 때는 요 이미지를 5개의 스케일로 이렇게 스케일을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테스팅을 하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256에서 480까지의 범위에서 랜덤하게 픽을 해가지고 그거를 자른 다음에 리사이즈 해가지고 패치를 만들어서 224 by 224로 패치를 만들어 가지고 CNN을 훈련시킨다 라는 거고 테스팅 할 때는 이 이미지를 5개의 스케일로 리사이즈를 해 가지고 훈련을 시킨다 라는 거 예.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컬러 지터 해서 이 색상 대비를 하고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좀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색상이랑 뭐 대비를 좀 변화시켜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예. 그래서 다양한 오그멘테이션 방법들이 있어요. 트랜슬레이션 뭐 이렇게 하는 그 뒤집는 거, 그다음 로테이션 회전시키는 거, 스트레칭 뭐 키우는 거
그리고 시어링은 이제 뭐 이미지가 있으면은 요거를 뭐 사다리꼴처럼 이렇게 변이를 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파인 트랜스폼처럼 이렇게 그 원래 그 직사각형 이미지나 정사각형 이미지를 좌우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사다리꼴로 만들다든지 뭐 그렇게 좀 변이를 가하는 거 시어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렌즈 디스토션, 뭐 이렇게 렌즈 화면로 보면은 가장자리는 이렇게 넓게 퍼지고 가운데가 좀 몰리고 뭐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다. 지금도 오그멘테이션의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 중이고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진 오그멘테이션 기법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믹스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기회가 되면은 뒤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이제 이렇게 숫자 같은 거를 적용할 때는 좀 조심해야겠죠. 뭐 이제 다양한 변이를 가한 건데 오리지널이 있고 펄리시 1, 펄리시 2 그래서 각각의 펄리시별로 이 오그멘테이션 방법을 달리 적용한 거예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폴리스를 해서 이 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렇다는 거. 랜덤 노이즈를 트레이닝 시킬 때는 집어넣고 그리고 테스팅 할 때는 요 노이즈를 이제 없애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방식이 있고 예,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오버피팅 방식 중에서 이제 드랍 커넥트라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드랍 아웃이랑 비슷한데 드랍 아웃은 요 노드 단위로 없애는 거고 드랍 커넥션은 이 요 연결 단위로 없애는 거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비슷한 방식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그 드랍 커넥트가 조금 더 슈퍼셋 개념이죠. 좀 더 그 상위 집합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요 연결의 집합이 노드니까 이 연결을 아예 다 날린 게 드랍 아웃이고 드랍 커넥트는 이 연결 단위로 한 거니까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맥스플링을 적용하는데 프랙셔널 맥스플링이라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 2x2 정형화된 사이즈가 아니라 좀 더 큰 사이즈로 해서 그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존의 맥스 풀링은 2x2 정도의 그 필터 사이즈에 스트라이드 2씩 둬서 예를 들어서 입력 사이즈가 4x4였으면 맥스 풀링을 거치면은 2x2로 이렇게 정해진 크기로 줄일 수 있었잖아요. 나누기 2로. 근데 그거를 프랙셔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그 반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뭐 3분의 1이나 4분의 1이나 뭐 1.23분의 1이라든지 뭐 그렇게 다양한 비율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게 맥스플링입니다. 그래서 4x 3을 3x 3이라든지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려면은 그 스트라이드 그 2x 2에서 그 크기를 조금 조절할 수도 있고 일부 영역이 겹쳐서 조절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 좀 발전된 맥스플링의 방법이라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토캐스틱 뎁스 요런 방법도 있어요. 네,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를테면은 원래 기존의 레즈넷이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훈련 시에 일부 모듈들을 날리는 겁니다. 그 드랍 아웃처럼 일부 모듈을 이렇게 랜덤으로 날리는 거. 그게 이제 스토캐스틱 뎁스예요. 그래서 이 확률 값을 2분의 1로 하면은 확률적으로 뎁스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겠죠. 그래서 뭐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컷아웃이랑 랜덤 크랍.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의 좀 진화된 방법인데 이렇게 랜덤으로 컷아웃 시키는 겁니다. 일부 영역을 이렇게 컷아웃 시키는 거예요. 이게 랜덤 크랍 컷아웃 방법.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사이파 같은 좀 스몰 데이터 셋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동작을 해요. 예, 그래서 그렇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방법이랑 믹스업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믹스업은 요거는 고양이고 요거는 개의 이미지인데 요 두 개를 0.5, 0.5씩 해서 합치는 겁니다. 합치면은 요거는 개이기도 하고 고양이이기도 하고 이미지가 이제 겹쳐져 있죠. 그래서 정답 레이블을 개와 고양이가 원합 벡터로 이제 나타내면은 개 영역에서 이게 1이고 나머지 0이고 고양이 영역에서 1이고 나머지는 0이잖아요. 그게 0.5, 0.5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고양이의 그 확률이 0.5, 개일 확률이 0.5로 이렇게 정답 레이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0.4 대 0.6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걸 0.4로 넣고 이걸 0.6으로 합치면은 0.4 대 0.6으로 갈 수 있겠죠. 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우리가 요 드랍 커넥트, 프랙셔널 맥스 플링, 스토캐스틱 뎁스 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진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요번 이제 새로운 진도인데 CNN의 케이스 스터디를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전에 이제 알렉스넷을 주로 봤죠. 이번에는 이제 VGNet을 이제 좀 볼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거를 좀 정리하면은 CNN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컨볼루션 렐로, 풀링, 컨볼루션 렐로, 풀링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그 원 레이어로 원 디멘전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다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도출을 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풀어봤었죠. 그래서 32 32 3의 입력 채널을 5x5 필터에 스트라이드 1, 패드 2를 두고 이런 게 이제 10개의 채널이 있을 때 출력 맵은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32 더하기 2 곱하기 패드 값 2 하고 그 다음에 필터 사이즈 5를 빼고 스트라이드로 나눠주고 플러스 2를 하면은 출력 W와 H 값이 나오죠. 32 by 32고 총 10개의 필터니까 곱하기 10 되고 요거의 학습 파라미터 수들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컨버전 필터 값이니까 5 곱하기 5에다가 이게 세 채널이니까 3 해서 5, 25, 75 플러스 1, 76 파라미터죠. 그리고 요 플러스 1은 바이어스를 위해서 있는 거죠. 76에다가 10개의 필터니까 760 이렇게 되는 거였죠. 네. 자, 이제 VGNet을 봅시다. VGNet은 이렇게 생겼어요. VGNet은 어, 요 구조가 A서부터 E까지 6개의 구조가 있는데 이제 대표 모델이 2죠. 2. 예, 이게 이제 제일 높은 계층수고 요거를 보시면은 기본적인 입력은 224 by 224. 요 사이파 이미지를 224 by 224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입력 패치로 해서 넣죠. 그 다음에 컨볼루션 모듈은 컨버 3 해서 64 채널 요게 두 개로 겹쳐지고 그 다음에 맥스 풀링 그 다음에 출력 채널이 128개인 게 두 개 뭉쳐지고 맥스 풀링 그 다음에 256 출력 채널로 해서 4개가 이어지고 맥스 풀링 512개로 이제 출력 채널이 돼서 4개가 이어지고 맥스 풀링 한 번 더 하고 맥스 풀링 그 다음에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만들고 디멘전은 4096 마지막으로 1000에서 이제 1000개의 클래스별로 로짓이 만들어지죠 스코어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확률값이 이제 구해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요 가까이 컴보 레이어 끝날 때마다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든지 뭐 드랍아웃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오버피팅을 좀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뒤에서 코딩으로 볼 텐데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에 좀 경량화된 모델이 16계층이에요. 그래서 똑같은데 64 채널 2개, 128 채널 2개, 256 채널 3개. 여기는 4개죠. 하나 뺐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빼고 여기서 하나 빼고 해서 3개씩 해서 16 채널로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조금 더 학습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경량화한 게 C 구조 똑같은데 이 차이점은 네.
여기 컴보 3인데 여기 컴보 1으로 가죠. 그러니까 요거는 컴보 3는 필터 크기가 3x 3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컴보 1은 필터 크기가 1x 1이에요. 그 1x1 컨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채널 정보만 요약하고 채널 정보만 이렇게 재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훨씬 연산 속도가 빠른데 그 공간 정보를 요약하진 않는다는 그게 이제 콤보 1이죠. 콤보 1, 콤보 1에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성능을 보면 C와 D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C 같은 경우는 28% 정도 나오고 D는 27%. 그래서 에러율이 크게 차이 나진 않죠.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도 여기 컴보 3에서 컴보 1으로 가면서 이게 학습 파라미터 수가 여기 보시면은 C 같은 경우는 134 밀리언 파라미터,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138 밀리언 벡터, 좀 줄여들죠. 예, 좀 줄어들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조금 더 경량화 효과가 있다. 요거를 좀 그래도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뭐 설계하시거나 할 때 모바일이라든지 IoT 기기에 넣을 때 어떤 일단은 메모리에 올라가야 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동작을 해야지 뭔가 상품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C처럼 컴보 1을 적절하게 섞어서 컴보 3를 대체하는 이런 컨버전 블락으로 넣는다면 정확도 손상은 크지 않으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이런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자, 네. 그럼 만약에 컴보 3를 빼면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컴보 3를 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건 비구조죠. 더 줄일 수는 있어요. 더 줄일 수는 있는데 정확도는 이제 더 손상이 되긴 하죠. 28.7%. 이거는 28.1이나 뭐 27.3. 그래서 뭐 적절하게 아예 빼는 방법도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LRN이라는 구조도 있어요. 이게 그, 그, 이 LRN은 이것도 노멀라이제이션 스킴이에요. 그러니까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처럼 이런, 예전에는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LRN이라는 이 노멀라이제이션 스킴도 많이 썼는데, 요거를 쓰면은 ARLN 요 구조를 쓰면은 한번 봅시다. B랑 이 두 번째 구조랑 보면은 조금 더 정확도 손상이 더 많죠. 그러니까 컨버전 한 번 더 쓰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A랑 요거랑 비교해 보면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방법은 크게 효과가 없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죠. 요거는 그래서 이제 크게 안 쓰는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못 미치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VGNet은 이때 당시에 이제 획기적이었어요.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도, 구글넷은 뒤에 보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것보다 정확도 손상은 거의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동일한 정확도 손상을 가지는데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서 VGNet을 주로 많이 씁니다. 많이 썼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더 진화된 네트워크를 쓰긴 하는데, 이제 이렇다는 거 이제 보시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발견들이 있어요. 이제 VGNet은 이렇게 3x3 필터를 썼다는 거,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해요. 컨볼루션 필터로 3x3 필터를 썼다는 거. 이거를 연속적으로 썼어요. 보시면 3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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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3 연속으로 썼죠. 연속으로 쓰면은 기존에는 뭐 알렉스넷이나 뭐 GF넷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은 5x5 컨볼루션을 많이 썼어요. 7x7 컨볼루션을 쓰거나 공간 정보를 요약하는데 필터 크기를 크게 해서 인접 픽셀과의 연관성을 많이 보려고 했던 거죠. 이런 큰 필터를 사용해서. 근데 이런 큰 필터를 사용하면은 이게 학습 파라미터가 상당합니다. 7749, 49개죠. 그게 이제 세 채널이니까 49 곱하기 3 하면은 거의 150개 정도의 학습 파라미터가 생기잖아요. 이것도 꽤 크고요. 근데 3x3 컨볼루션은 9개죠. 3, 3은 9. 근데 요거를 뒤에도 보시겠지만 요거를 3개 겹치는 거랑 7x7이랑 효과가 동일해요. 효과가 동일하다는 거는 보는 공간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3x3 9, 그거를 3개 하면은 27.
이건 49인데 이건 27개의 파라미터만 필요하니까 그 복잡도가 훨씬 줄어듭니다. 메모리 크기도 훨씬 줄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VGNet은 이 3x3 컨볼루션을 연속해서 써서 7x7 컨볼루션이나 5x5 컨볼루션 효과를 냈다는 게 주요 컨트리뷰션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 보는 공간의 영역, 그걸 리셉티브 필드라고 이제 하는데 수용층을 훨씬 좀 늘릴 수 있었다. 작은 필터를 여러 개를 사용해서 그래서 연산량도 감소시키고 뭐 메모리도 좀 줄일 수 있고 뭐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 VGNet을 통해서 이 작은 필터의 그 강력함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회자가 된 거죠. 그리고 원바이 컨볼루션을 적절하게 사용했다. 그래서 계층수를 늘리고 공간적 채널들을 요약해주는 효과를 냈다. 공간적 채널들이라는 거는 그냥 그 채널이에요. 채널들을 요약해주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개의 채널을 요약해주는 그런 효과를 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주요한 컨트리뷰션이죠. 작은 필터와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7x7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대신에 3x3 컨볼루션 사용하는 장점은 일단 계층수가 늘어나요. 여기 3개를 사용하는 거랑 7x7 컨볼루션 사용하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그랬죠. 요거 하나랑 7x7 컨볼루션이랑 비교해 보면 7x7 컨볼루션 한 번 사용하면 한 계층인데 요걸 3개를 사용하면 3계층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그 각각마다 활성화 함수가 들어가서 난리니얼리티가 증가합니다. 난리니얼리티라는 거는 추상적인 해석을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이게 난리니얼리티가 어떤 추상적인 해석이라고 하면은 그 조금 전문적으로 가면 이제 매니폴드 영역이라는 건데 그 매니폴드 영역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그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학교에서 만약에 이제 성남시청까지 간다고 한다. 그러면은 고속도로를 타거나 길로 이렇게 걸어서 어떻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는 이제 유클리디안 도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XYZ 평면이 존재하는 그런 정직한 그런 도메인.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추상적인 단어인 뭐 사랑과 행복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죠. 근데 그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측정하기가 힘들죠. 그런 것처럼 그 어떤 의미 영역에 있는 그 거리 그런 의미 영역으로 가는 거는 이런 이제 수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유클리디안 도메인이랑은 조금 그 거리를 구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평면 자체가 좀 일그러져 있다든지 그런 추상적인 도메인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난 리니얼리티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변환시켜주는 추상적인 의미 영역으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원동력을 제공해준다. 이런 난 리니얼리티가 특히 이제 렐로 함수가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거고 그런 것들이 계층이 증가할수록 적절히 들어가서 계층수가 늘어날수록 그런 이런 개 고양이 이런 거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의미 영역으로 그 영역을 바꿔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제가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들으시고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친숙해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계층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니리티가 증가하면서 더 정확도가 오히려 좋아진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라미터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49에서 27로 이거 C는 이제 채널이죠. 채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더 깊이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한 140만 정도 되게 한다라는 거. 요거죠. 요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교시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